그 배당 성향이 35% 이상 기업들을 솔팅을 해놨는데, 왜냐면은 지금 배당 소득 분류가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다만 조건이 있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지주사 개념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간 시약 회사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좀 안 되겠다. 100%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2차 전지가 오르든 반도체가 오르든 그러면 또 계속 또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실 작년에 한 3만 원대 갔다가 거의 한 17,000원대까지 빠졌는데, 시장 작년에 우리 시장이 무너진 거 말고는 크게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시 좀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만 원 이상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텔레그램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문해 주시면은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우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외국계 증권사의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 주 일정 같은 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각받고 있는 또 가치주들,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호조 주식들 위주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 주말 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또 발표를 했죠. 보시면은 주말에 그 주말 직전에 이제 브라질을 사실 뭐 10%에서 50% 올렸고요. 그 다음에 EU 유럽 연합을 20%에서 30%로 올리고요. 멕시코를 25%에서 30%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8월 초죠. 8월 초까지 기존에는 이제 타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 타임라인은 좀 알아두셔라. 8월 초에 어찌 될 건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예전부터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1기 때 어땠냐면은 그때는 이제 중국과만 전쟁을 했는데, 자, 그때도 이제 처음에 중국이 때리고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다시 이제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하고 주가가 신고가가 나니까는 이제 거기서 또 자신감이 붙었니 또 관세를 또 때렸어요. 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8월 초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목표는 뭐다? 이 제조업 리쇼어링, 미국으로 땡기는 거,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그래가지고 이제 나토 같은 데도 이제 5%로 맞추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미군 주둔 국가를 압박해야 되는데, 여기 해당되는 건 모두 우방국이다. 그러니까 1기 때는 이제 중국만을 때렸는데 2기 때는 우방국을 때리는 거다. 1차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은 타깃이 아니다. 중국은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는 내년, 그러니까 우방국과 한바탕 한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0일 유예 기간 연장도 1기 때와 똑같은 협상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언제 또 변심을 할 거냐. 일단 자신의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감세 법안 OBBB. 자, 요거는 일단 통과가 됐죠.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트럼프가 조금 더 발작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라고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7월 달에는 힘들 것 같고 9월 달부터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도 이제 대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요 국가들과의 합의. 자, 요거는 아직까지는 영국과 베트남과 정도만 지금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8월 초까지 다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몇 개 국가와 합의가 된다 그러면 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존에는 타코로 치부했지만은 트럼프의 목적이 달성을 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오를수록 이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Fear and Greed Index라고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 우리가 4월 초에 주가 폭락했을 때 여기 있었어요. 극도의 공포 구간. 이게 어느 순간에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 탐욕, 극도의 탐욕 구간으로 도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 S&P 500이라든가 나스닥도 일단은 전고 좀 뚫었죠. 신고가고 극도의 탐욕 구간. 그리고 자, 이렇게 트럼프의 목적들이 하나둘씩 완성이 될 때는 트럼프가 한 번 더 세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는 우리 타임라인상 8월 초다. 그거는 좀 인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은 뭐 보시면은 상승장 2009년도 리만 브러더스 끝나고, 그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그다음 올해
4월부터 상승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4, 5, 6, 7, 4개월 정도만 일단 나온 거고, 자, 이때는 보시면은 그 직전 달에 이 상승률이 확 준 다음에 하락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JP모건에서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나온 보고서인데, 일단 목표가 3,200 달성, 그다음에 5,000까지 했는데 뭐 계속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배구조 개선, 이 디스카운트 해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3,000포인트가 PBR 1배, 그러면은 1.5배 하면은 4,500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수를 못 찾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은 일단은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GS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그 3,500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PER은 뭐 10배, 10.3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그다음에 뭐 실적들은 다 올렸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역시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뭐 저평가, 지주에서 뭐 이런 자사주 소각,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그런 논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세가 살짝 재개가 됐지만은 아직도 과매도 상태라 그랬죠.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40조 팔아놨는데 이제 한 5조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들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코리아, 한국 시장과 이머징 마켓, 그 다음에 DM, 선진 시장과의 PBR, 아직도 디벨롭 마켓, 선진 시장 대비는 70% 할인, 이머징 마켓 대비도 40% 할인돼 있다. PBR 이제 1배가 살짝 넘은 거기 때문에 자, 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아직 싸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번 주 그 일정 잠깐만 보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 시장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8월 우리 시장도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8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가 그 크립토 위크예요. 크립토 위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 시장들이 아마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실적이 미국 시장은 일단은 금융주들부터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야? 우리 시장이 반도체랑 연관이 있는 큰 업체들. 자, 일단 수요일 날 ASML, 네덜란드 ASML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죠. 그 다음에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날 TSMC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사실 하이닉스 빼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다 안 좋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ASML이라든가 이 TSMC 실적을 잘 체크를 하면서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는 어땠는데 가이던스 특히 이제 오늘 화요일 날 특히 이제 그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그 기존의 저서양 H20을 그 미국이 이제 금지했다가 이제 다시 풀린다라는 소식에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시외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ASML과 TSMC 실적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시장의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매크로 지표에서 중요한 거는 뭐 일단 방송이 그 후에 나가겠지만은 화요일 날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그 물가가 일단은 뭐 낮아져야지 또 금리가 최근에 좀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소매 판매. 미국에서는 제조보다는 소비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일단은 뭐 그 배당 성향이 35% 이상 기업들을 솔팅을 해놨는데 왜냐면은 지금 배당 소득 분류가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화요일 날 오늘 그 경제부총리가 또 언급을 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당 수익률도 쭉 보시면은 특히 최근에 뭐 삼성화재라든가 뭐 KTNG, 증권주들, 삼성카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셌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그 지난주에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하반기 때 있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먹는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여기서 항상 또 화장품 주식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1등을 바이오던스 마스크가 했어요. 자, 이거는 제닉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의 제닉이라는 업체가 이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을 만들고 그다음에 메디큐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PR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찍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라네즈도 많이 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그 전통 주식으로 좀 무겁죠.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성장이 큽니다. 그걸 아모레퍼시픽이 그냥 옛날 구주식이 아니라 일단 라네즈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린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한번 볼게요. 뭐 APR은 이제 화장품의 대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넘사벽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그 메디큐브 브랜드가 거의 엄청나게 상위권에 많이 포진을 했고 있고요. 특히 일본 쪽에서도 마케팅비를 때려 부으면서 상당히 순위를 좀 많이 차지했다. 이 제닉이라는 회사 아까 바이오던스 1등 마스크 업체입니다. 이것도 쭉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자, 월봉으로 보시면은 옛날에 잘 나갈 때 중국의 마스크팩 잘 팔 때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크게 비싸진 않아요. 자, 시가총액이 3천억입니다. 3천억인데 2분기 보시면 70억이죠. 그러니까 분기당 7, 80억이 나와요. 그러면은 올해는 350억, 영업이익이 350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편 아니고 PR 뭐 한 10배 초반이라든가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아까 그 바이오던스 위주로만 OEM 납품을 했는데 또 다른 브랜드로도 납품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좀 깝깝하죠. 여기서 이제 13만 원 위에서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라네즈 그러니까 미국이 잘 팔리고 중국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길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몇몇 가치주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KCC 우리 그 페인트 업체인데 자, KCC는 일단은 이 회사는 거의 그 투자 회사처럼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KCC가 이 상법 개정과 PBR 한 배 위한 경영진의 의지가 있다. 자, 7월 3일 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당일 날 주주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 지분이 꽤 있었는데 한국조선해양 지분이 자 보시면은 3.9% 거의 9천억 1조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또 유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EB를 발행한다.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거의 1조를 그냥 일단 유동화시키는 겁니다. 잠겨있던 물량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가치 재고의 핵심은 2030년까지 PBR 한 배 0.5배예요. 그 다음에 매출 10조에 영업이익률 10%. 1조니까 지금 4천억 정도 하거든요.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 일단 늘리는 거고 자산 효율화, 자본 최적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들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유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최소 6,000원, 그 다음에 경영 성과에 따라서 추가 배당을 지급한다. 그래서 PBR이 지금 0.5배이기 때문에 일단 뭐 2배, 일단 2배 이상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실 그 영업이익 목표 1조도 202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M&A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 효율화의 목표를 감안할 때 기보유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보다 삼성물산을 9.1%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지분이 2.7조,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을 9천억. 이건 EB 발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 KCC 자사주도 17%.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자사주를 강조를 했었죠. 자사주도 17%. 그래서 이제 지분 가치가 거의 4조 5천억에 달합니다. 4조 5천억에 달하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3조죠. 그러니까는 보유 지분 가치보다도 못하고 자, 영업이익은 거의 4,500억대가 나오니까 영업 4.5조와 영업이익 가치는 또 4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치는 8, 9조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3.3조. PBR 0.5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이 상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컨셉에 잘 맞는 주식이고요. 자, 물론 이제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상승을 했죠. 물론 뭐 전체적으로 다 이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길게 보시면은 자, 이때 65만 원까지 갔던 주가예요. 자, 그게 이제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주식의 특성상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V자로 가진 않습니다. 또 이런 또 기간 조정이 있을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일단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금호석유 화학도 있습니다. 이게 얘도 자 상법 얘도 자사주 많은 주식 회사 자사주가 13.4%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사주가 소각을 하면은 주식수가 찔면은 당연히 BPS는 15% 증가한다. 그죠? 주가가 이만큼 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자사주 지금 근데 이 회장 일가의 지분이 적습니다.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사주를 다 소각을 한다 그래도 지분이 2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20%로는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소액 주주라든가 기관과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주주 환원율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공시를 했는데 별도 단기 순이익의 30~40%는 항상 주주 환원을 한다. 현금 배당을 20에서 25% 하고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을 10에서 15%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자사주 많고 PBR이 0.58배 낮은 가치주. 다만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석유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존재를 하죠. 영업이익 트렌드를 보시면요, 2023년도에 3,500억에서 2024년도에 2,700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이 680억. 1분기보다 줄고 작년 2분기 때도 많이 나왔어요. 1,200억이었으니까 여기보다 줍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일회성 비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측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분기가 저점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다시 분기당 1,000억씩 좋아진다. 그러니까 2분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몇 개월 동안 한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박스권, 특히 이 장기 이평선이 모여있는 13만 원에서 못 뚫었어요. 못 뚫었는데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냐?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은 이제 바닥이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그 다음에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주주 환원책을 통해서 아마 주가가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는 그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사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이 낮은 지주사들을 좀 모아놨어요. 이 배당 성향이 낮은 것부터 쭉 나래를 세웠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배당을 적게 주니까 안 좋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까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들이 더 배당을 올릴 여지는 있겠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뭐 쭉 보시고 저 여기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솔브레인 홀딩스는 자, 일단은 홀딩스 겸 사업회사입니다. 그래서 홀딩스니까 이 솔브레인 지분을 갖고 있죠. 이 솔브레인 지분과 그 다음에 나우 아이비, 제닉,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닉, 우양 HC 요런 주식들, 요런 상장 주식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액 사업을 합니다. 이건 자기 사업 분야. 자, 요 가치, 그 다음에 숨겨진 가치가 뭐냐면 미국의 진단시약 회사가 있습니다. 아크 다이어그노틱스인가요? 자, 요 회사를 들고 있어요. 자, 요 회사가 실적을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4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PR 20배 정도 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가치만 8,800억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커버가 되고 이 상장 자회사들 가치와 이 본업의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PR도 0.6배 정도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도 낮다. 그럼 포텐셜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주가를 길게 보시면은 자, 고점이 9만 원이었죠. 고점 대비 아직 뭐 3만 9천 원대니까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요 지주사 개념뿐만 아니라 미국의 진단 시약 회사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좀 안 되겠다. 100%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2차 전지가 오르든 반도체가 오르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몇 가지 회사들 2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 우리가 제가 이제 작년부터도 얘기했지만은 이 AI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숫자가 나오는 거 유일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2분기 실적이 1,000억이죠. 그러면은 1분기 때 600억, 작년 1분기, 2분기 때 900억보다 다 늘고 또 영업이익이 260억, 작년 2분기 때 200억. 그리고 1분기 84억 대비 늘죠. 컨센서스로 하면 200억 초반일 겁니다. 자, 실적이 잘 나온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새 정부 들어서 AI 소프트웨어 그런 테마로 좀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조정기죠. 이렇게 21선 깨고 쭉 조정을 좀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넉넉하게 일단은 61선이라든가 요 직전 고점 26,000원, 7,000원 정도에서는 한 번 더 여기서는 한번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다. 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JS 코퍼레이션이라고 제가 호텔 주식들 GSPNL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브 TN 그다음에 JS 코퍼레이션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건 하얏트 호텔 들고 있다 그랬죠. 자, 여기도 본업은 핸드백이라든가 의류 이런 그 OEM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베트남 관세 협상이 확정이 좀 됐죠. 일단 불확실성 해소.
그다음에 호텔 실적까지 붙는 걸 감안하면은 자 2분기 때 자 매출이 1분기보다 늘고요. 3,200억에 영업이익이 370억. 올해 연간으로 1,500억을 본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가총액이 일단 많이 올랐어도 4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호텔 관련 주식들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뭐 또 정고점 비슷하게 좀 가 있죠. 그래서 얘도 일단은 뭐 한 21선만 와도 크게 부담 없는 자리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호텔 관련 주식들은 이제 GS P&L과 서부 T&D와 JS 코퍼레이션 DL까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JVM이라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아마 방송에서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자, 이거는 약국의 조제 시스템, 그 자동화하는 장비인데요. 자, 이 회사가 사실 그렇게 이익이 괜찮은데 주가만 좀 많이 빠지는 상태인데 이게 좀 그래도 좀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국내 조제 시스템의 가격 인상 4월 1일부터 가격을 10% 인상을 해서요. 자, 이후 1년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21년 10월 거의 한 그 4년 전에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성장이 좀 이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그 매니스 이 장비를 올해 작년보다 분기당 한 대 더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1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9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자 2분기는 물론 뭐 계절적으로 줄긴 하지만 작년 2분기 대비 또 늡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수출 데이터들이 자, 월별로 나오는 수출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300억에서 350억으로 는다. 자 사실 작년에 한 3만 원대 갔다가 거의 한 17,000원대까지 빠졌는데 시장 작년 우리 시장이 무너진 거 말고는 크게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시 좀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만 원 이상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도 뭐 한 10배, PR 10배 정도로 아직 싸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이 업체 중에서 전력기기 다 좋게 본다 그랬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일진전기가 제일 덜 올랐고 제일 싸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2분기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죠? 1분기 때 340억, 2분기 370억으로 뛰죠. 작년에 비하면 훨씬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작년에 1,300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1,500억. 그다음에 특히 수주장고, 변압기의 수주장고가 이렇게 2년 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단계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녹화가 이제 화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 15일 날 화요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42,000원까지 거의 신고가를 좀 갔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를 뚫든가 아니면은 한 번 더 뭐 21선 조정 받든가 이때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일단 대장 주식이라 할 수 있는 효성중공업이 그냥 계속적으로 조정도 안 받고 가기 때문에 이 서브 주식으로는 일진전기와 산일전기 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다.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 화장품과 이 전력기기, 이 변압기 쪽은 상당히 좀 괜찮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S&T 에너지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그 HRSG라고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걸 만든 업체인데, 자, 작년에 200억에서 이제 올해 분기당 지금 130억 거의 500억까지 나옵니다. 특히 수주 잔고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LNG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 LNG 관련주로는 상당히 부각을 좀 받았던 회사고 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주가가 사실 이제 연말부터 해서 주가가 거의 좀 3배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봉상으로 121선 근처에 있고 주봉으로는 또 20주선을 좀 깼기 때문에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넉넉하게 3만 원 초반이라든가 뭐 이 정도 좀 보자 정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 8월 초에 미국의 이제 이연된 관세 쪽에서 트럼프가 정말로 세게 나갈 수도 있을 거다. 왜냐면 주가가 올라 있으니까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주식도 익스트림 극도의 탐욕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매수보다는 좀 매도 쪽으로 일단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계 증권사들도 계속적으로 좋게 본다. 일단은 디스카운트 해소.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과 한국의 실적 발표가 있다 그랬죠. 특히 이번 주에는 SML과 TSMC 반도체 실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거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종목으로는 일단 뭐 몇몇 가치주와 또 홀딩스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2분기 실적
프리뷰가 나온 거 종목 중에서 몇몇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의 더보기란이나 이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텔레그램 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방문해 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녹화를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해서 이 동영상이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올라가는 스케줄로 있기 때문에 영상을 꾸준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우투머니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